인간과 유인원의 행동학적 공통점 중 하나는 외부 대상을 독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죠. 소유욕이 극에 달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대상을 파괴하는 건 물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소유욕의 메커니즘은 거울과 블랙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 것은 곧 나의 확장이죠.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 울부짖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빼앗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소유물은 자기 존재감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더 화려할수록 자기가 더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거울로 채운 자아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내면의 빈자리를 외부 물건이나 타인의 애정으로 채우려 할수록 소유욕은 끝없이 주변을 삼켜버리죠. 이런 면에서 소유욕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에서는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듯이 폭주하는 소유욕은 이성과 상식, 심지어 대상과 더불어 자기 생명까지도 삼켜버리죠. 예를 들어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을 소유하지 못하자 상대를 살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를 당사자는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교감이어야 하죠. 반면에 이러한 극단적 폭력은 상대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여기는 소유욕 과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유인원과 어린이는 종종 그들 사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핵심어는 aggressive behaviors. 주제는 유인원과 어린이의 공격성. 뒤에 나올 내용은 유인원과 어린이의 공격성 원인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인원과 어린이 사이에서 싸움의 두 가지 형태. 2번 소유, 유인원과 어린이 사이에서 싸움의 주요 원인. 3번 유인원과 어린이 사이에서 싸움의 잔인함. 4번 원숭이와 어린이의 공격적인 행동.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씩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어린이와 유인원 사이에서 싸움의 가장 큰 공통적 원인 중 하나는 외적 대상에 대한 소유를 놓고서였다. 싸움의 원인이 소유욕이라는 거네요. 모든 욕망하는 물건, 즉 음식, 옷, 장난감, 여성, 그리고 타인의 애정을 놓고 생긴 소유권 분쟁은 무력에 호소하는 충분한 근거였다. 분쟁이 일어난 소유권을 소유권 분쟁으로 의역했습니다. 원숭이들 사이에서 암컷에 대한 분쟁은 원인이 되었다. 33마리의 암컷 중에서 30마리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유인원과 원숭이를 구분해야 하지만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같은 유인원에게는 꼬리가 없지만 원숭이에게는 꼬리가 있죠. 두 가지 점이 특히 흥미롭다. 소유에 대한 이런 싸움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이 첫째로 싸움들이 종종 극단으로 치달아 그 결과 싸움들이 공통 욕망의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 장난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암컷은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긴다. 소유욕이 지나치면 생기는 첫 번째 부작용은 원하는 대상을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심보죠.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공격성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기심의 이성적 한계를 전부 넘을 뿐 아니라 싸움이 시작된 대상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익을 위해 싸움을 감행한 자신도 완전히 파괴한다. 지나친 소유욕의 두 번째 부작용은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심보가 생긴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유욕이 원인, 파괴가 결과네요. 다시 액션하는 possession, 주제는 유인원과 어린이 사이에서 싸움의 주요 원인은 소유욕이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의 경우 싸움의 두 가지 형태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보기 3번의 경우 본문 내용과 일치하나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보기 4번의 경우 본문에서 다른 점은 언급되지 않았죠. 정답은 2번. 소유욕을 제외하고 보면 인간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외부의 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로 내면에서 작동하는 두 가지 심리적 기제, 즉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인 오만과 죽음 충동인 타나토스가 모의해서 벌이는 내적 붕괴에 가깝죠. 먼저 오만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여기에는 에고의 과잉과 정체성 방어 심리가 자리 잡고 있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라는 심정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존보다 내가 정의한 자아의 보존을 더 높은 가치로 치는 유일한 동물이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걸 자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고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삶을 희생합니다. 죽음 충동은 무의식적 죄책감이 부르는 자학과 자기처벌적 파멸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개념인 타나토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난 나쁜 짓을 저질렀다. 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죄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있죠. 이러한 죄의식의 주요 원천은 부모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 혹은 미워했다 라는 무의식적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엄격한 재판관과 잔혹한 형 집행관을 함께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순간 재판관은 죄인인 주제에 무슨 행복이냐? 넌 죽어도 싸다 라며 사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관은 냉정하게 자기 할 일을 하죠. 정리하자면 오만은 명분을 제공하고 타나토스는 벌받는 것에 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삶을 장엄한 비극으로 포장하며 기꺼이 자기 파괴에 나서는 겁니다.